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제주에서 행적이 사라진 엄마, 그 딸은 안타깝게도 지금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는데 그 엄마의 행적이 오리무중이었는데 이수정 교수님, 네. 행방이 조금은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네, 뭐 행방이 지금 CCTV를 아하.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지금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네.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그 생존한 채 찍혀 있는 CCTV의 장면을 보면은 아하. 지금 용담동 해안로 주변 상가에 CCTV가 있는데요. 네. 해변가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저 모습이군요. 네,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네. 결국 이제 이 마지막에 해안가에서 아이를 지금 이 엄마가 이불에다가 감싼 채 안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해요. 바다를 네. 바라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행적이 증발했으니까 네. 그리고는 아이의 시신이 발견이 됐으니까 네. 지금 극단적인 상황을 예상해야 되는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하. 지금 저 CCTV를요, 저 해안가 인근에 있는 가게, 상점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된 모습인데요. 참 안타깝게도요, 저 이불에 아이를 감싼 채 저 해안가 절벽 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보였는데 다시 올라오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대요. 소 국장님, 그럼 저곳에서 애초에 그 3살짜리 딸의 시신이 발견의 해안가는 대체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겁니까? 꽤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행적이 발견된 저 용담동 주택가 CCTV에 찍힌 시각이 한 2시 2일 새벽, 그러니까 오전 2시 한 57분 전후 그 아하, 시간이거든요. 네. 그때가 마지막으로 포착이 된 거고, 네. 그리고 나서 4일 오후 6시 36분에 네. 애월읍 신엄리의 그 갯바위에서 네. 낚시를 하던 낚시꾼이 뭐가 이상한 걸 발견하고 그랬죠. 이제 신고를 합니다. 네. 거기에서 이 딸아이의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된 거거든요. 15km 거리가 정도. 그렇습니다. 한 15km 정도 꽤 먼 거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지금 경찰도 어제 부검을 했는데요. 이 부검 결과, 최명규 원장님, 이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과연 아이가 혹시 범죄에 희생됐는가? 그 부분도 지금 경찰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캐냈었잖아요. 네. 이제 셋을 아이는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그렇죠. 이제 걔를 부검을 한다는 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슬픈 일인데요. 그렇죠. 네. 결과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익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범죄의 희생이 안 됐다는 점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나 저 조그만 아이가 익사가 되는 과정에서 생긴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더 큰 슬픔이라고 해야 될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 시기는 지난 2일쯤 사망한 거로 이제 추정된다 그럽니다. 그러네요. 부검의 어떤 소견도 CCTV에 찍혔다. 앞서 그 CCTV에 찍혔던 지난 2일 새벽 2시, 거의 3시가 다 된 시간입니다. 그때 사망한 것으로 부검 소견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정황상 저때 안타깝게도 이 안타까운 일이 이 아이에게 일단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소견으로 이제 출처인데 정확한 검사는 해봐야겠다고 거기 그 부검이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에서 이제 뭐 그런 소견이 발견돼서 익사로 이제 추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지금 1차 부검 결과가 끝났고 이제 국가수에 의뢰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살아서 들어갔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아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소 국장님, 안타깝게도 지금 3살짜리 아이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는데 아직 저 CCTV에 행적이 찍힌 엄마라는 이 여성은 행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미스터리한 점이 남는데 이 사건을 일단
시간대별로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게 4일 오후 6시 36분입니다. 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갯바위에서 이제 낚시꾼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고. 그렇죠.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일단 신원 파악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딸아이와 관련된 혹시 주변에 이제 제주도 내에 실종 신고 같은 게 있었나? 아하, 이걸 네. 알아봤는데 없었던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러면 전국으로 이제 이 범위를 확대해 보니까 어. 경기도 파주시에서 실종 신고가 하나 들어온 게 있었던 아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이제 확인을 해봤죠. 세상에. 그랬더니 맞다 이렇게 확인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 파주에 있는 한 할아버지가 네. 딸과 외손녀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아유. 실종 신고를 한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네. 행적을 추적을 해보니까 네. 31일 날 오후에 이 딸과 엄마가 제주도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던 거죠. 10월 31일 날요? 예, 김포공항에서 왔습니다. 네. 왔는데 비행기표로 왕복표를 끊는 게 아니고 제주도로 가는 표만 끊었어요. 편도만? 예, 아하. 그렇게 와서 이제 제주도에 왔고 네. 그날 밤에 제주 공항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택시를 타고 한 모텔로 한 5천 원 정도 택시비를 주고 이동을 한 것이 네네.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1일 날 이 엄마가 뭐 이 주변에 마트에서 이런 번개탄이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산 사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1월 2일 오전 네. 2시 47분쯤에 그 모텔에 짐을 다 놔두고 아하. 딸아이만 데리고 나와서 네. 택시를 타고 한 10분 정도 이동을 해서 네. 그 용담동 해안도로에 하차를 했고 네. 거기 주택가 상가 이제 CCTV에서 찍힌 거죠. 이 엄마가 딸아이를 이 요 같은 걸로 안고 있는 장면이 찍힌 것. 네. 그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최후의 행적입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애초에는 저희가 뉴스파이터도 이 사건을 지금 전해드릴 때, 이 여성이 애초에 택시비를 현금으로 지불했고, 이후에 신용카드 사용 흔적이, 즉, 생존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했는데, 이후 지금 경찰이 계속 파고 들어보니까, 일단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나왔고, 아마 이를 단서로 추적을 했던 것 같아요. 동선을 추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네. 너무너무 지금 뭐 추정입니다만 안타까운 게 제주도로 오는 편도 비행기만 일단 이 모녀가 타고 왔어요. 네, 뭐 이미 결심을 아주 단단히 하고 제주도로 내려간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제 뭐 내려가자마자 이제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물품 안에 이제 소위 뭐 번개탄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 이미 무엇인가 지금 이 모텔 안에서 시도했던 게 아닌가, 아하. 뭐 흔적상도 발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무엇인가 이제 했는데 실패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결국은 야심한 시간에 결국 바닷가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최명기 원장님 10월 31일 날 이 모녀가 김포공항에서 늦은 저녁 비행기로 제주도로 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튿날 이 실종된 여성의 지금 이 30대 여성의 아버지란 분이 하루 만에 경찰에 파주경찰 실종 신고를 해요. 이것도 뭔가 그렇다면 뭔가 평소에 이 생활할 때 느낌 뭔가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뭔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뭐 압박을 받는 일이 있고 그게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만한 일이 있든지 아하. 아니면 이제 과거에 극단적인 어떤 시도를 했던 적이 있든지 네. 아니면 최근에 그런 말에 많이 비쳤던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이제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환자분이 만약에 수면제를 과용 복용한다든가 네. 진통제를 과용 복용한다든가 그러면은 네. 설마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응급실을 방문하고 응급실에 있는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입원을 갖다 권하더라도 대부분의 분들은 설마 하고 그냥 집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보통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에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하지만 네.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네. 어떤 분이 우울하고 절망 상태에 빠져서 의사소통을 단절하면은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자꾸 가서 뭔가 해주려고 그래요. 뭐 나가라, 햇볕을 쬐라, 뭐를 해라 그렇게 되면은 어쩌면은 환자분들 또 절망적인 분들은 집에서도 있을 수도 없게 돼요. 하하. 집에 있게 되면은 주변에 혼자 있지 못하게 되니까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집에 있지 못하게 되면은 탈출구를 꿈꾸게 돼요. 그러면 혼자 여행을 간다든가 연락을 두절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가족분들이 우울하고 절망감이 있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네. 잘 관찰하시되 네. 너무 그분들한테 버거운 관심을 보이는 거는 오히려 그분들을 집 밖으로 내몰게 되는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명기 원장님 말씀처럼 이 30대 여성, 3살짜리 아이와 함께 이 집을 나섰던 이 여성이 그 전에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 그 부분도 지금 아마 이 부친, 아버지들 등을 통해서 또 경찰이 아마 계속해서 이 수사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정말 시청자분들께 송구합니다만 뭔가 지금 계속 불길한 쪽으로 예감이 드는 게 이 여성의 휴대전화가 파주에서 끊긴 이후로 켜지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아마 그 제주도에 갔을 때부터 이미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극단적인 이제 결심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아직까지 추정이긴 하지만 도저히 혼자서는 좀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아이를 왜 이렇게 희생하냐는 거죠.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자신이 혼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같이 이제 동반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게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도 엄연한 인격체예요. 그리고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네. 다른 사람이거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종, 행방을 알 수 없는 이 여성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함정 두 척에 지금 연안구조정 두 척, 그리고 구조대까지 하면 보호보트까지 5척. 어제 5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수색 결과에 특이점은 없고요. 어제 나간 데까지가 답니다. 오늘 또 수색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이는 안타깝게 지금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만 이 아이의 엄마라는 이 여성은요,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전말을, 그리고 이 딸이 혹시라도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면 그 얘기라도 우리가 혹시라도 한이라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